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정통 미드사이즈 트럭이 여러분은 곁에 왔습니다. 바로 포드 레인저 모델입니다. 자,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4,990만원의 와이드 트랙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6,390만원의 랩터 모델을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랩터는 지금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가장 쉐보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콜로라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와이드 트랙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에 앞서서 요 판매 시승 차량을 좀 제공해 주신 전문 영업사원 한 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정식 딜러 미아지점의 정진원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레인저를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간략한 재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고는 1850mm, 차 폭은 1870mm, 길이는 5490mm의 커다란 차지만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기 때문에 짧아 보이는, 그리고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하게 스티어링이 달려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바이터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저용 목적으로 견인을 하시겠다, 3.5톤의 견인력을 가지는 저희 와일드 트랙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디젤 차이고 토크가 터보가 2개 달려있고 토크가 무려 51 토크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마력은 뭐 디젤이니까 213마력의 그런 마력을 보여주는데, 견인력으로 승부를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견인 고리에 견인 봉을 따로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 불편함이 그동안에 갖고 계셨을 겁니다.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탈출 시에 차량을 연결할 때 쓰는 D형 버클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레인저 모델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반갑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트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10여 년 동안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칸 또는 무쏘 스포츠라던가 이런 국산 트럭만 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2003년도에 다찌 모델에서 다코타 모델이 일부 수입되긴 했지만, 당시에 V8기통에 제 기억에 4600cc, 4700cc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타도 부담스러운 가격대, 또 뭐 가격보다는 뭐 이런 배기량의 연비 또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용화되듯이 많이 팔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내 지형에 잘 맞게끔,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좋은 모델로 지금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 지금 쉐보레하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는 무쏘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뭐 렉스턴 칸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 차가 승차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판 스프링이라던가 아니면 프레임 바디라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차량 공차 중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디젤 엔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디젤 모델이 국내에서는 더 각광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쉐보레 콜로라도가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3.6 엔진에 좋은 뭐 출력을 내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V6기통 엔진이 아무리 엔진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 5m가 넘어가는 5m 40 정도 되는 사이즈의 프레임 바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연비가 많이 나와야 한 실연비 6km, 7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2.0 디젤 엔진을 장착한 랩터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저는 연비가 무려 10km 정도는 공인 연비로 뽑아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전면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드 차의 트럭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10분 중에 아마 7분, 8분 정도는 이 포드 마크를 달린 차량보다는 F150이라고 하는 포드 마크가 좀 크게 돼 있는 뭐 이런 F150 모델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랩터 모델을 선택하시면 이 그릴 부분이
그 F150과 동일한 그런 스타일의 범퍼 그릴이 장착이 되니까 조금 와이드하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차는 조금 그 차보다는 순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포드 마크가 레터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 승용차하고 동일하게 포드 마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밋밋할 수 있는데 그냥 미드 사이즈 SUV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판매량이 높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간 모르겠습니다. 몇만 대 정도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켓 쉐어에서는 유럽에서는 1등이거든요. 약 4만 대 정도의 이런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다른 모델들은 더 적은 그런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겠죠.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랩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럭이지만 앞쪽에 파크트로닉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ACC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반자율 레인 키핑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센서라던가 후방 센서, 일반 승용차하고 동일하게 후방 카메라라던가 이런 이제 편의 시설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럭이라 그러면 조금 옵션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운전하실 때도 지금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밝은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노멀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도 4,99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그런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장 길이가 무려 5,400m가 넘어가는 상당히 좀 긴 트럭이긴 맞는데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할리 데이비슨 에디션이라던가 이런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차이가 이 차고 높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보통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 같은 경우에 거의 1900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전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드 사이즈 SUV 같은 경우는 그런 차보다 한 10cm 정도는 더 낮은 그런 차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람하냐 아니면 좀 작냐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랩터 모델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타이어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랩터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타이어 올 시즌 그런 오프로드 다닐 수 있는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올 트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악 지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지날 수 있게끔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에서 쓰고 있는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오히려 가격이 1,400만원 정도 비싼 랩터보다 1인치 더 큰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편평비는 265에 60 정도의 레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18인치 정도의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크기가 17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가장 적합한 그런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사이드 부분에도 옵션이 하나가 붙어 있네요. 그냥 고정형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 상단 쪽에 루프렉이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뭐 추가적인 옵션을 장착해서 레저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디젤 엔진, 네,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스크롤 터보 방식이 아니고 정말 터보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 터보라고 하는 레터링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랩터하고는 요 사이드 부분의 형상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부와 측면부를 보셔도 차량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는 모델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와이드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총 적재 능력이 600km 정도를 적재할 수 있거든요. 아마 상당히 뭐 많이 적재한다고 하면 많이 적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적게 적재한다 그러면 적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재 공간은 사이즈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차를 선택하셔도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600km까지 적재를 할 수 있고요. 랩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300km까지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왜 비싼 차 1,400만 원이나 더 비싼 차인데 적재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쇼크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싱 쇼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정말 온로드하고 비슷하게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쇼악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짐칸에 적재할 수 있는 그 적재 총 용량도 300kg로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 같은 경우에도 랩터 같은 경우에는 2.5톤까지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990만 원인 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견인이 무려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견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레저 활동을 하실 때 뒤에 트레일러라던가 여러가지 뭐 캠핑카라던가 이런 거를 연결하셔도 이 차는 충분하게 600kg 정도의 짐을 수납을 하시고 무거운 캠핑카도 여유있게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견인 능력이 이 차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짐칸의 트럭에서 장점을 설명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업사원분을 한번 모시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는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린 정재능 과장입니다. 우선 뒤를 보시면 일반적인 견인 고리가 달린 트럭이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현재 이쪽에 달려있는 차량은 후방 차량에 대한 보호를 위한 거죠. 후방 추돌을 대비해서 이렇게 고리가 따로 별도로 탈부착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유럽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견인 고리를 낄 수 있는 봉을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필요하실 때는 사용을 하시고, 필요가 없으실 때는 안 쓰시면 다시 빼가지고 넣어 놓으시면 뒤에 주차하다가 뭐 벽을 박든지 아니면 뒷차가 뒤에서 차를 받든지 해도 좀 상해가 덜 가는, 그렇게 이제 좀 더 안전한, 미국형보다 좀 더 안전한 이런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적재함은 말씀드렸다시피 600kg를 적재를 할 수가 있는데, 차량 내부의 철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런 그 긁힘 및 강도가 강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게 추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그 운행을 하실 때 소음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그 부식에서도 좀 더 비가 오는 거에서도 막아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이런 적재함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 안쪽을 보시면요, 12V짜리 C거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웃도어 활동 시에 뭐 여러가지 그 C거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에 있는 걸 끌어다가 쓰지 않으셔도 되고, 뒤에서 그냥 편안하게 쓰시라고 저렇게 저희는 12V짜리 C거잭을 추가로 더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스톱등이 있습니다. 스톱등을 보시면 이 양 사이드로 작업등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LED로 작업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밝아서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뭐 짐을 찾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위에 이런 그런 스포일러 같은 이런 가이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량을 스포티하면서도 이게 긴 차지만 별로 안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인저. 일단 뒷좌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트럭 모델이다 보니까 뭐 고급스러움이라던가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차이드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쇠로 좀 돌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런 상용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타시겠지만 가족 단위로 이동하셔도 아이들도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컵홀더 공간이 상당히 좀 넓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어도 오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스티칭을 좀 해줘가지고 그래도 트럭이라 그러면 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시트일 수 있는데, 이 가죽 재질의 스티칭이 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조금 거칠어요. 약간 일반 승용차보다는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죽 시트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열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등받이 부분을 레버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네, 등받이가 이렇게 접어지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짐을 더 수납하시거나 이럴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도 이렇게 레버를 좀 당겨 주시면 네, 이렇게 레버가 지금 이렇게 당기면 시트가 젖혀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짐을 안쪽에도 또 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용하셔가지고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 시트로 되어 있죠. 네, 벤치 체어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올려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차들 다 풀사이즈 SUV만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차들은 거의 뭐 대형 세단이나 SUV에 준하는 그 정도 높이였거든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지금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뒤에 송풍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여기도 좀 에어컨 송풍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운전석 거리하고는 조금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삭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뒷부분을 좀 신경을 썼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장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안쪽을 좀 올록하게 파져가지고 앉았을 때 앉은 키가 좀 높으신 분들도 좀 헤드룸이 좀 닿지 않게끔 이 부분 디자인이 약간 좀 가미해 줬네요. 이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트럭을 아마 안 타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트가 거의 한 90도, 85도 정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장거리 운전보다는 조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캡 방식으로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나오는 포드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콜로라도는 한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옵션이 그래도 많이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실내 공간은 그렇게 고급스럽다 4,990만원짜리 차량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트럭이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쉐보레 콜로라도를 또 보고 오면 뭐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포드가 조금 더 한 수 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물론 좀 대동소이하죠. 그렇지만 요런 이제 포인트가 줄 수 있는 네, 스티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뭐 여기도 지금 완전히 그런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긴 한데 가죽 같은 재질, 인조 가죽이겠죠. 이런 걸로 스티칭으로 좀 해서 마감을 좀 해놓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8인치 정도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도 약간 올드한 느낌의 그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한 거는 요즘 CD 듣는 분이 많이 없는데 CD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렉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예전차 한 7, 8년 전에 볼 수 있던 포드의 그런 레이아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뭐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4륜구동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언덕에서 내려갈 수 있는 HDC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자동 파킹 기능이 있나봐요. 그래서 파킹 버튼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이제 TCS라던가 이런 거 트랙션 끌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4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로우부터 4하이, 2하이 이렇게 해갖고 요 이제 그 2륜, 4륜 그 다음에 견인할 때 쓸 수 있는 로우까지 해갖고 이렇게 좀 레버식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좀 뭐 타는 분들도 인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보통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트럭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색다르네요. 요즘에 뭐 전자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인데 예전의 향수도 좀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버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야 트럭인데 이거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쪽에는 뭐 오디오라던가 뭐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편에도 버튼이 좀 왼편에도 버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C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ACC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 앤 스탑까지도 같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달려보면 조금 차이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인 키핑 시스템이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차선 유지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트럭이지만 반자율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실내가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트럭이다 보니까 약간 투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트럭 중에서는 좀 준수한 수준의 그런 디자인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포드 F150이라던가 좀 램이라던가 뭐 이런 차를 본다 그러면 트럭의 수준을 좀 넘어가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대가 그 차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거의 6만 불에 가까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는 미국에서 2.3 에코부스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판매 가격이 한 2만 5천 불, 3만 불 정도에서 뭐 이렇게 시작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뭐 F150이라던가 이런 풀사이즈 SUV하고는 조금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도로 여건이 국내는 뭐 그런 차가 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도로 여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드 사이즈 SUV, 이런 미드 사이즈 트럭이 가장 국내에 좀 적합한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콜로라도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 제가 하나 여기 찾았는데, 콜로라도는 이제 뭐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용이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스타트 거는 게 키를 꽂고 하는 거랑 뭐 스마트 키랑 별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승용차에 준하는 그런 옵션이 지금 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드 레인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젤 엔진은 아무래도 상용차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는 유럽이라던가 이런 동남아라던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원포드 정책 중에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물론 2.3 모델 에코부스터 엔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미드 사이즈라는 SUV, 이 미드 사이즈라고 하는 미드 사이즈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생산된 이런 유럽에다 판매하기 위한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인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간 국산차에서 정말 모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렉스턴이라고 렉서 스포츠 칸 뭐 이런 모델만 구매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좀 없었는데, 쉐보레 콜로라도, 그 다음에 포드의 레인저, 그 다음에 국산 자동차 그런 렉스터 칸, 이런 이제 모델, 다양한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레저 활동에도 좀 더 폭넓은 그런 레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레저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많이 늘어나서 더 저는 반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